못 하셨는데, 어쨌든 그 역사적 사실에 상당히 지금 관심이 이제 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재선 씨는 잘 이제 모르겠다고 하셨고, 저는 이제 이은영 씨가 말씀하신 그 어떤 그 소감에 상당히 지금 공감되는 바가 커요. 이제 이것은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이죠, 픽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 해를 삼킨 아이들 오늘 이제 두 번째 꼭지까지 읽었는데 이걸 좀 뭐 역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여기 순전한 역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작가의 어느 정도 이제 역사를 소재로 한 창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제목 그 해를 삼킨 아이들의 이제 그 해를 이제 이건 뭐 이야기는 나중에 뭐 다 끝나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아예 아이들의 해를 삼켰다는 것은 뭐 이제 뭐 해 자체가 돼버렸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해가 되었다. 해라는 것은 뭐 해를 거듭한다. 뭐 해가 지나간다. 뭐 이런 식의 따지면 저는 역사라고 해석이 되고요. 결국 그 역사를 삼킨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거 작가의 말에도 이제 그 김기정 작가가 썼듯이 아이들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아이들 독자를 앞에 두고 그 어린이 독자들과 어떻게 역사 얘기를 나눌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생각에서 출발한 역사 동화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우리가 기존의 어떤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역사를 공부한다. 어, 라는 것은 조금은 저 부수적으로 옆에 두고 실제로 어떤 이제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이제 이 마음을 이제 이걸 더 비중 있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이 생각을 좀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사실은 이제 그 어린이건 어른이건 어떤 인간 하나 그 인간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뭐 역사를 비껴가는 삶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이 어떤 역사에 묻혀버린다거나 뭐 그런 것도 어, 좋은 일은 뭐 잘된 뭐 이렇게 정당한 일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어, 예전에 이제 1995년도에 이제 처음 제가 이제 그 외국 여행을 갔을 때 독일 이제 하이델베르그에 사는 선배랑 만나서 하이델베르그에서 그 선배 집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시내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저 시골인데 그 선배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우리 집에서 저 이렇게 멀리 또 한 몇 킬로 그 떨어진 곳에 가면 진짜 그 촌이 있는데, 어, 더 깡촌이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한 60대 말, 60대 후반, 70 초반 되는 그 노인분이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세상에 제2차 세계대전을 몰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50년 후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뭐 10대 뭐 후반이나 뭐 20대 초반 정도 됐을 텐데 뭐 세상을 다 알만한 나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또 세계 제2차 대전은 우리가 얼마나 뭐 어릴 때부터 각종 드라마, 영화, 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어, 아주 자주 접한 그런 역사적 사건인데요. 역사 공부를 따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세계사적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는 어, 그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냥 뭐 그 자기가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조금 약간 주변이 뭐 세상이 좀 어수선하다는 소식은 뭐 들었어 뭐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선배가 아주 그 신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막 깔깔깔 이렇게 웃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오히려 이렇게 큰 감명을 받았어요.
실제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 국가 독일에서 사시면서 그리고 뭐 아주 어린애거나 아주 노인네도 아닌 청소년이었을 확률이 높은 혹은 청년이었을 어떤 그 인간이 그런 역사적 대사건에서 완전히 비껴서서 그, 그 땅촌에서 어떤 그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런데 어쩌라고 뭐 그래서 그분이 뭐 무식한 사람, 뭐 무지한 사람,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삶도 있는 거죠. 어, 세상사 어떻든 자기 삶을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삶 자체가 그냥 어, 역사인 거죠. 뭐 세계 밖에서 나라의 국내에서 국외에서 없던 일이 벌어지건 뭐 그 사람이라고 뭐 좋은 일만 겪고 살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음, 개인적으로 중요한 뭐 희로애락을 막 다 겪고 살아왔겠죠. 음. 저는 이제 그게 뭐 바람직한 어떤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 전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나 이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인지하고 그걸 해석하면서 그걸 어떤 내 삶의 어떤 그 가치를 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이제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뭐 독일 당사자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면서 그 전쟁 그 자체가 존재했다는 거 그걸 모르고 하다니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뜨아하다가 이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삶도 뭐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겠구나 먼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잔상이 이제 오랫동안 남아서 또 역사와 관련한 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글을 쓴다거나 사람들과 만나서 강의할 때도 이런 말은 이제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항상 그 할아버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막 끄집어 당기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저를. 그래 이제 그런 삶을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내 주변, 내가 사는 사회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저렇게 무관심해도 되나? 이 두 가지 생각들이 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이 이제 김기정 작가가 해를 삼키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저는 제 짐작일 뿐이지만 김기정 작가의 자세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역사적 사실 이건 역사 학습 도서가 아니니까요. 역사적 사실보다는 이제 세상이 만약에 그렇게 흘러가는데 너희들이 이제 그 안에 있었으면 어떤 감정이었을까? 또 상황이 저마다 다 다른데 그 상황마다에서 어, 너희들은 어떤 희망을 느끼고 어떤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또 어떤 기쁨을 느끼고 뭐 그랬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섯꼭지 넷꼭지 이제 열 꼭지 쭉 이어가면 그게 좀 확실하게 이제 뼈대를 갖추고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걸 쓰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택한 게 이제 그 어떤 설화적인 걸 자유롭게 역사적 사실에서 고증 뭐 이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속에서 어, 어떤 역사적 사실에 매이지 않고 정말 우린 어,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세간의 민중의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서 가장 익숙한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신화와 설화의 형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 에, 그런 방식이 이제 이 해를 삼키는 아이들의 어떤 그 특징적인 독특한 독창적인 어떤 이제 그런 문학 서술 방식이구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뭐 두 번째 국지 오늘 저 읽으면서도 저는 뭐 이제 지금 몇 번째 읽었지만 막 대목대목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나와요.
이거 뭐 역사적 사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잖아. 무슨 고종한테 무슨 바라기가 있고, 거지고추가 있고, 또 그 명성황후가 뭘 또 총명에 총명하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에, 이제 생략되고, 약간은 이제 왜곡되고, 미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톡톡 걸리는데, 이제 그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또 이제 그렇게 턱턱 걸리는 부분이 있으셨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감을 이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여쭤봤던 거고. 에, 저는 이제 이제 이은영 씨의 어떤 그 해석에 좀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 거지공주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라 잃고, 그 나라가 이제 혼란스럽고 그 와중에서 이렇게 정말 실제로 뭐 거지공주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부모 잃고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엉망인 상태에서 거리를 떠도는 농촌을 부모들이 이제 뭐 농촌에서 못 살고 도시로 떠났다가 진짜 거렁뱅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지들과 이렇게 함께 이제 일치시켜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듣고 아주 저도 이제 분명 기뻤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거지 공주가 이제 그런 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불행에 처한 그 시대의 아이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 해석에 공감이 크게 갔습니다. 음. 지금 이제 그 저번 이제 꼭지는 이제 개항하고 이제 신문물이라고 말하는 그 이제 서양의 이제 어떤 그 과학적인 문화, 어떤 상품, 그리고 이제 그 자본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제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을 겪는 임금님께 보약 먹고 힘내라고 이제 산삼을 갖다 줬는데, 예, 그게 이제 가보니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큰이가 이제 되짚어 나왔고, 두 번째 꼭지는 이제 그 큰이의 외사촌 누이라고 그랬는데, 외사촌 누이면 이제 이모의 딸 정도 되겠죠. 뭐그 족보야 뭐 그 우리가 캘 수 없죠 뭐. 예, 어쨌든 족보는 작가님 마음이니까. 근데 뭐 엄마가 이제 뭐 이모가 여자 형제가 많았나 보죠. 어쨌든 이제 엄마의 이제 그 형제뻘 되는 어떤 이의 이제 뭐 이제 다락이라는 그 인물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 그 거지공주까지 출생하기로 했는데, 이 시기는 이제 그 고종이 어릴 때부터 음, 왕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 자체를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노래처럼 다들 이제 거지공주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철종이 이제 40대 이제 40대 급서하시고 후손이 없다 보니 이제 그 당시 세도 정치의 이제 그 필축 세력이었던 이제 안동 김씨에 의해서 고종이 선택을 받은 거죠. 우리도 다 알다시피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드라마나 이런 영화 이런 데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파라코 행세를 한 이하응의 이제 아들을 이제 왕으로 삼아서 이제 쥐락펴락 할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대원군에 의해서 뒤통수를 이제 세게 맞은 거죠. 서원철폐, 뭐 그런 이제 그 세도 정치를 이제 무력화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강력한 왕권 회복을 목표로 한 이제 대원군의 정치 행보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이제 세도 정치를 일삼던 이제 안동입시 세력에게는 이제 그 판단착오였죠. 어쨌든 이제 그건 그렇고, 음,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아까 우리 유건수 선생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보 외란도 겪고 동학 에, 그 전쟁도 겪고 그 이후로 이제 울사 보호 조약을 울사 늑약을 거쳐서 강제 합병까지 이제 이르고, 그리고 이제 9년이 지나서 3일 만세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것까지가 지금 두 번째 꼭지에서 서술이 됐어요. 에, 참, 이제 실제 역사를 이야기 이제 해보자면, 뭐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정말 혼란에 크게 달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혼란의 극에 달하는 그 상황을 에, 만든 책임은 물론 첫 번째로는 어, 우리가 이제 또 소위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뭐 외국의 열강들이겠죠. 제국주의 열강 세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단어로 첫 번째 책임은 그런 침략적인 자본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있겠죠. 있겠는데 이게 우리 사회 우리 사회로 보자면 이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2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뭐 고종 혹은 고종 황제, 뭐 대원군,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제 그 지배 엘리트 세력들의 이제 그 책임이 두 번째 내지는 혹은 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고 조류였다면 그걸 슬기롭게 대비하거나 지켜내거나 좀 막아내지 못했던 사실 이제 일차적인 책임은 2차적인 책임이 아니라 1차적인 책임이 바로 이제 우리 그 당시 사회의 지배 세력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역사적 어떤 사건, 주요 사건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백성들, 뭐 시민들, 뭐 국민들 뭐 이렇게 표현되는 일반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느냐 하면은 어, 정말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활자로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한 뭐 영화들을 보긴 하지만 정말 뭐 감동스럽고 눈물겹고 뭐 그럴 정도로 갖은 애를 다 쓰셨어요. 이제 우리의 그 선조들이 뭐 정치, 문화, 뭐 학계, 뭐 경제, 뭐 사회 전 그 분야에 걸쳐서 전 분야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백성들은 했던 시기다. 심지어는 이제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고 뭐 의병투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국채보상 운동이라든지 뭐 민족 자강 운동으로 또 이름 붙여진 뭐 어떤 뭐 교육기관 막 설립을 한다든지 전국 곳곳에 예. 그게 어떤 근대적인 어떤 서양식 학교가 아니라 어떤 이제 민족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족 자본 그, 양심 있는 부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이 전국에 이제 곳곳이 많아져. 황해도에서 이제 그 안중근의 부친 되시는 분도 또 안중근 그분 이제 또 사실은 본격적인 독립운동보다 앞서서 그런 그 교육운동가였거든요. 학교를 세우셨고 음, 그리고 이제 뭐 국내뿐만이 아니죠. 뭐 그때 사탕수수 농장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간도 우리가 간도라고 얘기하죠. 그 대륙과 만주 사이 이제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다 해서 간도인데 간도 지방으로 일찍이 넘어가서 터 잡고 살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으고 보태고 해서 온갖 방법을 해서 좀 이 사회가 제대로 이렇게 좀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제 그 일념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같은 일을 다 했던 그 시기가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까 이제 육한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슬픈 역사라고 하는데요. 뭐 기왕에 벌어진 일, 뭐 사실 그 이제 뭐 감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냉정하게 보는 것이 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어, 그 당시 사회의 지배 세력들은 별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세력들이 수적으로는 이제 적지만 에, 영향력으로서는 이제 모든 권력을 뭐 100%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과연 슬퍼했을까? 별로 슬퍼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 중에 이제 뭐 공직자들 중에 이제 일부도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언론 활동이라든지 뭐 독립협회 같은 이제 그런
단체 설립,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어, 운동들을 했지만 예, 그게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이 정말 목숨까지 내걸고 어, 자기 어떤 그 자기 삶을 온전히 다 바쳐서 어떤지 그 사회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 투쟁하고 뭐 했던 것에 비하면 예, 그 지배 권력을 가졌던 그 당시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지배 엘리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역사적인 어떤 이제 그 흐름들을 보면 그렇죠. 이를테면 그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뭐 이완용을 위시한 그 대신들도 그렇고요. 이- 어떤 사회적 흐름에 세계사적 흐름에 어떤 순응한다. 그것이 순리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의 어떤 뭐 개인적 이익에 더 이렇게 부합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인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에, 근데 이제 이 슬픔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비통하지만 사실 이제 그 비통함보다는 어떤 이제 저는 이제 그 건강한 아까서 말한 정말 이 사회를 올바로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이 일반의 어떤 그 시민들 백성들의 어떤 예, 활동들을 보면요 오히려 이제 어떤 이제 그 결말이 이제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제 그 움직임 하나하나 자체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오히려 이제 큰 어떤 어, 힘을 주고 뭐 그렇게 뭐 일종의 국뽕일 수 있겠지만 민뽕 어쨌든 그런 민중들의 어떤 그런 건강한 역동성에 흠뻑 취하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경험도 저는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작품, 문학이든 많은 장르의 작품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가부농민 전쟁이나 뭐 그런 뭐 전봉준, 독재장군 전봉준의 어떤 영웅적 서사, 이제 뭐 그다음에 실제 어떤 역사적인 자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에, 많이 이제 감동도 받고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지식도 많이 갖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부농민 전쟁도 어, 여기 이제 그 해를 삼키는 아이들에 나온 것처럼 그 낫도깨비들의 그 수레막대에서 불 뿜어져 나오는 것에 이제 그 이제 물리적 어떤 힘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뭐 그런 이제 그렇게 됐지만 이제 그게 그 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녹두 장군과 이제 또 다른 이제 막 김계남 등등 지도자급이 다 체포되고 처형됨으로써 이제 끝났다. 끝났을까? 결국 끝나지 않잖아요. 그 동학 농민 전쟁, 동학 농민 운동,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용어가 있는데 동학 농민 혁명. 오히려 이제 그 제3가공 박정희 때는 동학 혁명이라는 말이 사실은 관에서 쓰는 용어였지요. 근데 이제 5.16 혁명을 이제 와 이렇게 등치시키면서 동학 혁명, 혁명이 어떤 5.16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제 그 박정희 정권에서 그 혁명이라는 이제 용어를 역사 속에서 자기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동학을 굳이 막 혁명이라고 막 어, 우겨서 제가 살던 이제 그 전주 덕진공원에도 그 전봉준 동상이 있는데 거기도 동학혁명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있었던 명판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견 이야기였고요. 어쨌든 이제 동학혁명은 그런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처형됨으로써 끝났냐? 아니죠. 그게 이제 계속 1900년대 초를 넘어서서 1900 이제 일제 강제 합병 이후에까지 그게 이제 계속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 한 4, 5년 지나자마자 4,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됐던 이제 그 범죄, 지배 세력에서 볼 때는 범죄 집단이죠. 그 허균의 홍길동에서 나오는 거 활빈당과 이름을 같이 하는.
활빈당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 아주 이제 큰 무리를 일으켜서 왕에게 이제 당시 왕실에까지 보고되고 전국적인 이제 이슈가 된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어, 그 활빈당들은 주로 이제 뭐 전라 남북도 또 이제 경상도까지 주로 이제 그 남부 충청 이남 지방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뭐 대부분 뭐 적게는 30, 50명이 무리지어 다니고 많게는 이제 수백 명이 무리지어 다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치안 관리 능력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버젓이 그냥 어 어떤 그 백두대나서의 저 어떤 이제 그 사찰 큰 절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들 관합대회도 하고 MT도 하고 뭐 공개적인 집회까지 열고 뭐 장터에서 뭐 연설회도 열고 이제 뭐 이런 이제 그야말로 어떤 이제 관에서 보던 그냥 도적대가 아니라 사회운동단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강령과 규율을 갖고 정치 조직은 분명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하는 활빈당들이 누구였을까? 저는 이제 그 흩어졌던 동학 농민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학 농민군들이 이제 활빈당 그 조직이 예, 동학 농민운동에 참가했던 지도자들은 다 체포되고 처형됐지만 뭐 그 남은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 저는 이제 1900 1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한 5년, 6년 정도, 6,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새가 엄청나져 가지고 그 중요한 이제 그 사회적으로도 이제 영향력 있는 왜냐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그 활빈당을 적대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의적 같은 활동을 하니까요. 그 소설 속에 이제 홍길동이나 뭐 로빈 후드나 뭐 역사적 인물인 뭐또 홍명희 씨에 의해서 재창조되긴 했지만 임꺽정이나 장길산 이런 식의 이제 어, 대다수 백성들한테는 다가가는 거죠. 활빈당이라는 조직, 전국적인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이것도 뭐 저의 어떤 그 뇌피셜, 저의 어떤 이제 상상이겠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군의 나머지 세력들이 활빈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 상상력으로는 저는 분명히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그 나머지 세력들이 활빈당으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에, 무장 해제당한 에, 대한제국 군인들 이제 강제 해산 당하잖아요. 1907년에 거기서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우리가 그 존 맥켄지의 사진 유명한 거 이제 총 들고 찍은 의병 사진 거기 이제 음, 그 군복을 입은 이제 그런 이제 그 도망친 군인의 장교복을 입은 모습도 나오잖아요. 권총 차고 있는 군무 쓰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의병으로 해서 동학농민군과 활빈당과 그다음에 이제 1905년 이후에 본격적인 의병 투쟁 이게 저는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횟수로 따져도 그게 이제 뭐 10년, 15년 상관이거든요. 그러면 뭐 20대 청년 시절에 동학군으로 참여했던 어떤 사람이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뭐 30대 중반, 뭐 30대 후반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뭐 동학농민군 30대, 40대였다 하더라도 4, 50대 작년으로 그 사람이 뭐 우리들도 그렇지만 생각이나 뭐 이런 거 쉽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고요. 뭐 형편도 이렇게 팔자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어느 날 로또 맞아서 팍 이게 팔자가 피고 뭐 이런 사실 이런 거 별로 드물잖아요. 살던 그 조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건데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일상의 눈으로 일상 같은 그 시민의 어떤 감성으로 이렇게 그 당시를 본다면
동학농민군에서 활빈당과 의병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뿐만 어떤 그 무장투쟁으로 봐서는 이제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이제 뭐 교육운동,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어, 어떤 국채보상운동, 뭐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나마 어떤 최소한의 그 노력으로서 여러 갈래의 그 운동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운동에는 에, 당시 조선의 백성들, 에,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한테 좀 안타까움과 어떤 국가의 어떤 멸망이죠, 말 그대로 국가의 멸망이라는 그런 것도 슬픈 일이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목숨을 잃거나 어, 목숨 가장 이제 큰 게 목숨을 잃는 거죠. 자기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어떤 이제 그 비참한 어떤 그 생의 마감을 맞이하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슬프고 안타깝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살다 또 가신 분들은 나름대로 뭐 자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사신 분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이제 이 당시 혼란한 당시의 어떤 어, 사람들 속에서 민중들의 어떤 활동 속에서 오히려 이제 슬픔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제 더 희망과 용기가 더 이렇게 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라는 것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육건수 선생님께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네. 저 이제 강제 합병을 이제 당하기 전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고 강제 합병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어, 혹시 졸립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서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화를 좀부터 막 나눠볼까요? 그 대화를 나누면 또 시간이 금방 훅훅 가버려서 할 말을 또 많이 못할까 봐 제가 지금 그냥 안 혼자 졸려요. 일방적으로 안 졸려. 예, 혼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제가 할 얘기를 일단 좀 다 하고 난 다음에 함께 대화하는 좀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그, 뭐 다 아는 사실들은 그냥 뭐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1905년에 이제 어쨌든 그 러시아 뭐 청나라는 이제 진즉 찌그러들어 버렸고 러시아와 이제 일본의 이제 그 각축 속에서 일본이 이제 우위를 점하고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실상 이제 지배를 한 거죠. 그때부터 1905년부터 지배를 사실상 한 거고요. 형식적으로 이제 망감을 지은 게 1910년이고요. 그 사이에 1907년에 이제 고종마저 퇴위시키고 이제 순종을 이제 에, 다음 왕으로 만들면서 이제 북부도 대한제국에서 다시 이제 빠꾸 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조선으로 이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어, 그 고종 같은 경우는 이제 태황마마가 아니라 이제 태왕 그것도 이제 어, 이태왕 성을 이제 이씨를 붙여가지고 이태왕으로 이제 공식 명칭을 일제가 그렇게 이제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요. 또 이제 그 실제 이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상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이제 일제가 그 당시 우리 정부는 있었죠. 대한제국 정부에서 조선 정부로 그걸 이제 일제가 강제로 낮추게 했고요. 이제 그나마 어쨌든 허울뿐인 정부가 있는데 그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법들이 이제 뭐 신문지법 그 이제 1905년 이후 1907년 사이에 뭐 출판법 이게 신문지법이라는 것은 언론법이죠. 요즘 말로 치면 그래서 이제 언론 검열을 이제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이제 발행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어떤 그 미디어인 당시의 어떤 그 신문을 이제 그 자격 요건을 이제 부여를 하고 뭐 출판법을 이제 만들고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유신 독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1970년대 이때의 이제 뭐 긴급 조치나 뭐 이런 것들 방공법이나 이런 것들 이제 방공법이야 그때는 이제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그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7, 80년대 누리고 살지 못했듯이 1900년대 초부터 음, 뭐 물론 이제 1910년 이후에도 다 이어지죠. 근데 강제 합병의 형식적 절차가 끝나기 전인 이제 그 이전부터 1900년대 전반에 걸쳐서 그런 이제 악법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막 제도적 근대화예요. 예, 사람들이 이제 허울좋게 부르는 것은 제도적 근대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의 기본 시스템들을 추어나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신문지법, 출판법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통제를 한다는 거죠. 이 사회가.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식민 지배를 위한 전초적인 작업으로서 그 어떤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의 에, 자유권을 억압을 한 거죠. 억압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뭐 어, 일본 군대가 이제 자유롭게 우리나라 군대를 이제 그 얼마든지 이제 대신해서 병력을 늘리고 이제 파견이 아닌 뭐 그야말로 이제 고정 주둔하게 되고 또 이제 경찰의 역할, 치안권마저도 이제 일본이 이제 가져가게 되고 결국은 이게 1905년 이후 5년과 10년 사이에는 하나하나 어떤 이제 그 핵심적 이 요건을 갖추기 전에 그냥 하나하나 이제 어,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권리라는 것이 이제 빼앗겨 나가는 빼앗겼다는 표현도 좀 뭐하네요. 그냥 이제 하나하나 그냥 뭐 순조롭게 이제 일제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순조롭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 이제 과정. 그 와중에 이제 뭐 의병들이 이제 뭐 이렇게 도발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냥 뭐 이 동화에서 표현되는 그 낫도깨비들이 이제 총 끌고 대포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냥 뭐 진압해버리고 그 살육을 벌이는 거죠. 비, 비참하죠, 사실 비참하지만 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 저야말로 이제 모든 이제 에, 사지를 꽁꽁 묶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뭐 경제라고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 서울역 앞에 뭐 노숙자라는 것이 이제 그 지금 21세기에도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시초가 그 시기일 거예요. 서울역 앞에 이제 노숙자 행렬이라는 것이 그것이 뭐 시골에서 땅 뺏기고 뭐 농수 뭐 이미 이제 그 소장료 오르고 저기 뭐야, 그 기술의 발달로 이제 점점 1인의 경작 면적이 넓어지면서, 소작농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인홍 인구가 생기고, 그 인구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갈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이제 서울로 가면은, 뭐 걸어가든 기차, 뭐 대부분 뭐 멀리서는 기차를 타고 갔겠죠. 그러면 이제 서울역 앞에서 이제 뭐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이게 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초기뿐만이 아니라 그 1890년대 이후, 190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냥 쭉 있어 오는 거죠. 쭉 있어 오는 거고. 그, 이제 그를 통해서 어, 이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이제 고단했을까. 이거는 뭐 참 뭐 짐작할 수가 없죠. 그런 이제 뭐 토지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대하 소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묘사가 이제 또 나와 있기도 한데요. 이제 어쨌든 이제 형식적
그런 요건 절차에 이제 강제 합병이 이루어지고 1910년 이제 완전하게 이제 어, 조선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역사의 뒤안길로 과거에 존재했던 국가로 만들어 버리고 어, 이제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이제 아예 이제 없애려는 제가 왜 웃냐면 이제 민족이라는 말을 갑자기 쓰려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민족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거든요. 우리나라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그 민족이라는 말이 예,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제 1890년대 이후에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민족이라는 말이 없었고요. 그냥 네이션, 영어로 이제 네이션을 뭐 국가라고도 번역되지만 민족으로 번역. 그게 이제 일본에서 먼저 음, 어, 네이션을 이제 국가 혹은 이제 민족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민족이라는 말을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생산된 기록에 등장한 게 이제 일제가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 쓰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제 그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메이드 인 재팬 이다라는 생각이 떠올라 제가 웃는데 어쨌든 이제 그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뭐 고려 시대 이후에 이제 어떤 하나의 단일 국가로 이제 우리 민족 우리 결해가 형성 그 하나의 단일 국가를 하게 되면서 생겼다 그러는데 뭐 그런 이제 민족이라는 말은 없었어도 그냥 우리 같이 사는 뭐 이 사회에 이제 같은 나라 사람들 뭐 이 정도 지금 이렇게 뭐 결해라는 말은 이제 쓰는 말이고요. 이전부터 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민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뭐 이렇게는 아니고요. 써도 되죠. 써도 되는데 어쨌든 또 시작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민족적 정체성. 그러니까 이 사회 조선이라는 어떤 사회에서 같은 언어와 같은 어, 문화를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같은 어떤 이제 그 일상의 어떤 어, 그런 여러 가지 풍속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틀들을 다 부시는 거죠. 예, 그 제국주의주 국가가 자기네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한 어떤 공동체를 그렇게 파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어, 야만스러운 일이죠. 야만스러운. 그냥 달리 말할 것 없이 그냥 강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 잘 먹고 잘 살자고 어, 일해서 먹고 살 생각하지 않고 그건 그들의 일이겠지만 그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했겠지만 결국 그것이 성격적으로는 강도라는 범죄 행위였다.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조선 침략 행위가 바로 그렇다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90년 말을 겪고 10년대까지 이제 좀 그 혼란함을 겪고 그 온갖 국민들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음에도 1910년에 이제 형식적인 요건 절차를 끝내고 조선이라는 이제 순종 황제조차도 이제 이씨 왕실로 이제 격하를 시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총독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조선 총독부가 해서 어, 이를테면 이제 무단 통치라고 하는 무력으로 인해서 이제 군대와 경찰의 힘에 의해서 이 조선 사회를 통치하는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들이 뭐 무지 많죠. 저항도 무지 많고 뭐 그 일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다 이야기 이제 3사편 들어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해를 삼키는 아이들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꼭지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건데 어,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 일제가 그 1910년 이후가 아니라 그 2년 전부터 1907년인가 8년인가 이때부터 어, 그, 그 조선의 강제합병 이전에 동양 세운 그 회사가 그 동양 즉식 회사예요.
동양척식회사. 그것은 이제 요즘 말로 치자면은 이제 뭐 은행 역할도 하지만 부동산 개발 하는 또 회사인 것이죠. 그래서 어, 이 1910년 강제 합병제 이후에는 이제 그 동양척식 회사가 나서서 이제 그 이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바로 이제 합병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어, 그 당시 이제 일제 재배 세력을 관이라고 표현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민관 협동으로 진행됐던 것이 바로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전국의 토지들을 에, 정말 그 세밀하게 측량하고 그거에 이제 면적과 그거의 어떤 임자를 가려낸 주인을 다 기록해내는 사업이죠. 토지 조사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그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경지, 그러니까 논과 밭이겠죠. 우리나라 논과 밭의 20%가 일본인 명의로 바뀝니다. 그러면 뭐 100% 중에서 5분의 1, 뭐 띄고 한 5분의 4는 그래도 남았네. 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면적 대비 이제 20%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일본인들이 차지한 20%는 어디 함경도 뭐 평안도 이쪽에 있는 전답의 20%가 아니라 그냥 이 남부지방 그야말로 기름진 땅의 20%를 그들이 이제 일본인 명의로 가져갔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면적 대비 20%의 그 의미보다는 훨씬 더 큰 무게가 담긴 거고요. 멀쩡하게 가지고 있던 내 재산 20%를 한 뭐 5억 가지고 뭐 한 10억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2억을 누가 그냥 툭 떼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전체 면적 대비 농경지 면적 대비 20%가 일제음영해가 됐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그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조선 시대에서는 개인이 땅을 이제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제 땅은 사실은 이제 왕의 소유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이 더 있었고요. 그 왕이 이 나라님이니까 왕이라는 것은 나라의 주인이니까 그 왕이 이제 지방 관찰사의 이제 녹봉으로서 전답을 이렇게 하사한다거나 또 이렇게 대신들한테 그 이제 그 소장료를 챙길 수 있는 그 경작지를 이제 하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 왕실에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논아주는 거죠. 공신들, 그다음에 이제 지방 수령들 이런 분들한테.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기록에는 남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1400년에 그런 일이 뭐 벌어졌는데 그게 100년 지나고 한 200년 지나요. 그건 이제 이제 그 기록 자체도 이제 찾기 어렵지만은 그 땅이 이제 상속되고 혹은 또 이제 형식적인 매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권리가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이제 지금처럼 뭐 등기소에서 발행한 토지대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 간에 이 땅을 내가 너한테 뭐 빌려준다. 혹은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얼마를 이제 했고 뭐 판다. 이런 이제 개인 간의 이제 어떤 문서는 있지만 그게 어떤 등기부등본 같은 역할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총독부는 이제 그런 땅들 왕실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왕실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어때요? 왕실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것은 정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왕실 소유의 땅은 자연스럽게. 그런데 어, 왕실이 없어졌으니 그 당시 정부는 그냥 조선 총독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왕실에서 소유하고 있던 이제 논밭은 자연스럽게 조선 총독부의 논밭, 결국은 이제 일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측량을 통해서 이제 황무지 여기는 이제 황무지인데 어, 지적도에는 황무지인데 개간이 돼서 밭이 되어 있네 논밭이 되어 있네. 황무지라는 것은 이제 임야적 이제 국유지죠. 아무 임자도 없는 땅.
누구의 누구의 소유도 아닌 땅. 그런데 이제 그 아랫마을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아무 임자도 없는 땅을 뭐 열심히 해간 갈아서 기름진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그 아들 손주들이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기름진 땅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너 참 잘했다, 열심히 했다, 네 땅이 정말 좋구나, 옥토브로구나, 나한테 팔아라. 그럼 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속 매매 증여의 대상이 되는 개인 사유지인 이제 그 땅이 그게 이제 뭐 1, 2년 사이, 뭐 10년, 20년, 50년 사이가 아니라 200년, 300년 그렇게 이제 내려오던 땅들이 숱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농촌에서. 누구나 다 농촌 공동체에서 누구나 다 저것은 뭐 김서방네 논이야. 저것은 뭐 이서방네 밭이야. 누구나 다 이제 인정하는 그 밭인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공적인 어떤 기록,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어, 조선총독부와 동양정식회사의 에, 시각과 해석으로는 저것은 원래 국유지야. 임자 없는 땅이죠. 임자 없는 땅, 국유지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저거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니까 다시 정부 소유로 가져와야 돼. 이렇게 하니까는 뭐 왕실 소유 땅 가져가지 개간된 황무지로 표시된 그러니까 뭐 누구의 땅도 아닌 땅 결국은 국유지 공유지 이제 그런 곳이 개간된 논밭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헐값이 아니라 그냥 이제 공짜로 무상으로 그걸 이제 몰수죠 몰수 이제 몰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양척식회사는 이제 땅을 많이 가진 부자 회사가 되고 그리고 조선정독부와 함께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누구한테 장사를 하냐? 일본 농업 이민을 조선에 와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본 내에서 뭐 잘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땅값이 10분의 1이니까 기존 매매 거래가의 10분의 1 내지는 이제 일본에서 일본 땅값과 비교해서도 뭐 20분의 1, 30분의 1. 그러니까 100평의 밭을 살 수 있는 돈으로 2,000평, 3,000평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황금과 기회의 땅이 열리는 거죠, 조선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일본 농민들이 우리나라에 심어지는 거죠. 식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이 또 이제 그 땅을 헐값에 사고요. 이제 그 직접 이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일본의 이제 자본가들이 농을 사서 이제 그 소작을 주는 거죠. 소작을 주고 이제 지주가 되는 거죠. 지주. 일본인 지주. 이제 우리가 소설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명 높은 일본인 지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그 식민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이제 예, 대가 없이 비참하게 그야말로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냥 완전 뭐 빈농, 뭐 소작농 이런 게 아니라 자영농들 나름대로 이제 중산층으로 농촌에서 살던 그런 이제 농민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 삶의 기반 자체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죠. 어, 그 얼마나 참 혼란스럽습니까? 그,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우리가 뭐 만화든 영화든 소설이든 이제 많이 보지만 어, 그냥 뭐 끌려가고 뭐 그러는 거죠. 어, 이를테면 이제 무단 통치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찰력과 군사력으로 그렇게 이제 옥죄니까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아까 이제 그 거지공주가 이제 유리결식 하듯이 정말 흔히 말하는 삼천리 강산에 거지들이 이제
도시, 주로 도시, 서울 같은 큰 도시, 뭐 서울, 부산, 뭐 제물포 이런 이제 큰 도시에 이제, 거지들이 이제 뭐 넘쳐났다. 그런 표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참한 생활 속에서 무단 통치 속에서 어 정말 살맛 안 나게 억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소설 아니 이번 두 번째 꼭지 이제 그 마지막에 나왔던 말처럼 어, 부종 임금이 독살당했다. 이게 이제 그 이제 음, 세 번째 꼭지에서 이제 의병운동, 독립운동을 좀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의병 그 사이에 의병 활동, 독립군의 활동은 다음 주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 간도든 만주든 뭐 어디 중국이든 어, 뭐 도망을 갔든 아니면은 무장 독립운동을 하러 갔던 이제 외국으로 나가셨던 분들 말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 한 10년 가까이 1919년이니까 10년 가까이 음, 정말 이제 절치부심하고 살다가 어, 이제 고종 황제 일본인에 의한 고종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 독살에 의한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세간에 퍼지면서 민심이 이제 들끓었죠. 마치 지금 이제 어떤 그 촛불 우리가 이제 시위하고 하듯이 어, 고종의 인산날 그러니까 장례식 날이죠. 상여 나가는 날 모이자, 다 모이자. 이게 이제 뭐 무슨 뭐 동학농민 때처럼 뭐 사발통문이 돌거나 무슨 요즘처럼 뭐 인터넷에 그냥 뭐 어디에서 막뭐 글이 올려져서 이렇게 뭐 모이자 뭐 이런 이제 인터넷 사발통문이 돌고 뭐 그런 때도 아닌데 정말 입에서 입으로 건너고 건너고 해서 이럴 저기 뭐야 어, 한 이제 한 달여 만에 한 달여 동안 이제 그렇게 이제 어, 소문이 이제 서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음,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기념하고 기리는 3월 3일절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3일 운동, 3일 만세 운동. 3일 만세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 일단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어, 어릴 때 이제 우리가 그뭐 유관순 누나 뭐 사문화를 우러러 뭐 쳐다보면은 뭐 옥중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던 유관순 누나가 생각납니다. 이제 뭐 노래도 부르고 김인현 3월 1일 청어 뭐 이런 뭐 허기자 밀물 같은 만세 소리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냥 3.1절 하면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유관순 누나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고 뭐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부른 거 33인 민족 지도자 33인 뭐 만해 한영훈이나 뭐 최남선 씨 포함된 뭐 태화관에서 뭐 성명서 발표하고 뭐 아주 뭐 그냥 뭐 순수하게 이제 종로경찰서로 어, 자진 반자진 출두하셨다. 자, 뭐 이런 이제 사실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쑥 떠오르는데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는. 근데 실제로는 이제 3.1 운동이 3월 1일 날만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거의 4월 말 5월 초까지 이르는 대대적인 장기간에 걸친 대대적인 그 항쟁이었다. 3일 민중 3월 1일에 시작된 대대적인 민중 항쟁. 한 달, 거의 두 달여를 넘게 지속된 장기적인 어, 민중 항쟁이었다. 전국에 걸쳐서 전국에 뭐 제주도에서부터 저 함경도까지 그냥 말 그대로 전국에 걸쳐서 장기간 일어난 이거 단순하게 3일 만세 운동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기에는 아까 이제 우리 유콘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청일정쟁을 갑오외보 외란으로 이제 불러야 된다 이런 말씀처럼 저도 이제 그런 말들에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역사적인 어떤 적절한 이름을 우리가 이제 다시 좀 붙여서 불러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청일 전쟁이고 3.1 만세 운동이고
3일 만세 운동이라는 말도 지금 나온 지가 한 20년, 2,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3일 운동이라고 뭐 그렇게 좀 부르기는 했지만은 에, 그것도 막 그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부와 관과 학계와 이렇게 더불어서 그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19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뭐 문민정부 생기면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3일절로 이제 이렇게 부를 것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름을 지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그냥 지금 이제 현재 이제 합의 1990년대 합의 본 게 그냥 3일 만세 운동 이제 그렇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고민하고 서로 이제 어, 상의해서 새로운 이름을 또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비폭력, 평화적인 시위. 근데 대부분 비폭력 평화적인 시위였고 일방적으로 당한 거였죠. 그 만세 시위에 나선 분들이 특히 뭐 제암리 같은 경우는 뭐 어린아이 포함해서 그냥 뭐 이렇게 교회에 갇혀서 정말 불사질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정말 뭐 세계사적으로도 좀 끔찍한 제노사이드죠. 그야말로 그 비참한 어떤 그 학살이 뭐 대표적인 게 제암리지 제암리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은 좀 더 그냥 3일 만세 운동이라는 이름보다는 좀 더 다른 적절한 이름이 붙여지는 게 옳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지금 두 번째 꼭지에서 이제 대동강가 사람들이 이제 다 그 거지공주의 소식을 듣고 이제 만세를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끝이 났지만 이것은 다음 이야기를 위한 포석 같아요. 예. 그 김기정 작가의 세 번째 꼭지, 네 번째 꼭지를 지금 다음 이야기를 위한 포석 같고요. 그게 지금 3일 운동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고종황제 죽고 이렇게 대동강변 사람들이 그 거지공주 다락이 거지공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고 누구나 이제 나와서 이제 만세를 불렀다. 에, 지금 뭐 지금 시간이 9시 좀 넘는 지금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어 저번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촛불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탄핵됐고 했듯이 이제 지금 이제 정부도 이제 뭐 이렇게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떠올랐던 게 바로 이제 일제의해서 이제 강제 합병되기 전의 조선의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연상이 좀 어, 그 무슨 이론이라고 그래 평형 이론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배 엘리트의 문제죠. 지금 이제 세력 권력을 잡고 있는 정부 행정부의 권력은 이제 뭐 국민의힘이 잡고 있고 의회의 권력은 어, 뭐 민주당이 잡고 있고 또 이제 경제실 뭐 노무현 대통령은 일찍이 이제 뭐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 어쨌든 이런 세력들이 다 이렇게 포함된 어떤 지배 엘리트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실제 어떤 그 민중의 삶과 상당히 지금 괴리되어 있다고 느껴지고 이제 그 속에서 어, 어떤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통해서 간섭받고 왜곡당하는 이제 뭐 그런 지금 상황 에, 그리고 이제 엉망인 어떤 이제 경제 예, 그,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그 지금 이제 지금 정치 엘리트들의 어, 나이가 평균 연령이 무지하게 높다 보니까 노인 복지는 잘 되고 있는데 2030 청년 복지는 완전히 개판인 그래서 이제 2030의 어떤 정치적 힘이 정치적 발언이 더 세져야 되는데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탄생시키는데 2030의 어떤 표가 많이 작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 기대와 너무나 다르니까 이제 다시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21세기 이제 이런 상황과 이제 100년 전, 100년 전, 110년 전 상황이 저한테는 이제 묘하게 이렇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될지 귀추가 뭐 주목되고 뭐 있습니다. 음. 어쨌든 저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뭐 이야기는 이제 뭐 계속 이어지니까 예, 그 다음 주에 예, 이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시기에 1895년 90년 중반 이후 그다음에 이제 을사 을사 강제 그 조약 이후 그다음에 이제 상식적인 합병 체결 그리고 이제 어, 3.1 운동, 3.1 만세 시위 이 이제 그 한 30년 정도에 걸친 그 시기 동안에 에, 우리가 독립운동 내지는 이제 독립 항쟁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흐름이 이제 국내외에서 어떻게 이어졌는가 그걸 좀 다음 주에는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이제 거지공주의 어떤 이제 그 비참하고 이제 그 불행한 어떤 이제 그 모습과 또 다른 어,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내 목숨 바쳐서 하고야만은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역동적인 어떤 조선 어떤 백성들의 어떤 또 그 삶 이것들을 함께 이렇게 병행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꼭지는 이제 다 물론 우리 10개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좀 연결성이 좀 강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뭐 제 이야기 속에서 좀, 야, 이거 조금 더 설명해봐, 뭐 이런 좀 그런 질문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의견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모님이 이제 좀 진행 사회를 좀 봐주세요. 네. 저는 아까 막 이 강의 들으면서 그 이은영 씨 얘기도 듣고 선생님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좀 뭐랄까 이 책이 좋아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지공주에 대해서 이 작가가 왜 거지공주로 했을까?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아까 처음 이은영 씨 생각부터 시작해서 좀 머리를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꼭 이게 그 고종황제의 숨겨진 딸 뭐 이런 거는 그냥 설정이고 앞에서도 보면 왜 큰이의 외사촌 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김기정 작가가 외사촌이 뭔지를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외사촌은 외삼촌의 누이, 외삼촌의 딸이 외사촌 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 다락이가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락이의 시신을 찾았는데 없었다. 뭐 이런 것 대목도 있고 해서 살짝 그거를 사람들에게 궁궐에서 임금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궁궐에서 갇혀 있는 존재인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해서 거지공주를 등장을 시켜서 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2차 대전에 그 산골에서 전혀 2차 대전이 일어난지도 몰랐다는 독일 할아버지 얘기하셨던 것처럼 산골까지 어떻게든 누군가가 전파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어떤 그이 땅에 사는 어떤 존재? 이런 거를 그냥 거지공주라는 이름으로 좀 형상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진짜 은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다 나라를 잃으면 다 거지인 거죠. 유민이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나름 이 작가분이 되게 그리고 계속 거듭해서 해주시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책이 아니고, 옛 이야기 책이 아니고, 김기정 작가가 쓴 창작 동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장치를 하고 있나,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 관심사여서
그거가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막 얘기해 주시는 거 보고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은영 좋습니다. 씨는 어떠세요? 저요? 네. 아, 오늘도 흙이 쓸 거잖아요. 지난주처럼. 말로 미리 연습을 하고, 아이, 왜 그래요? 말로 오늘은 미리 쓰는 이 후기. 흔히 쓰시는 아니 저는 알모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그 생각, 그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나라 잃은 백성이잖아요. 거지공주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작가가 계속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아이들이 같이 읽는 책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동화로 이렇게 썼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다 아이들이잖아요. 주인공들이. 왜 아이들로 했을까?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그 백성들, 하층민,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일제로부터도 가장 힘이 없고 그 식민지 조선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가장 어린 아이, 힘없는 아이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후에 막 의병 투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이제 대장 공보가 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습이 이제 아이잖아요. 이런 가장 힘없고 나약한 그런 존재들이 들고 일어서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앞으로의 어떤 전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이제 뭐 동학으로부터 활빈당, 의병투쟁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무장투쟁의 어떤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뭐 국제보상운동도 있고 또 교육운동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막 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막 학생운동,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가지고도 저는 그때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송경동 시인 만났을 때 송경동도 막, 아, 이 누나가 진짜 무서운 사람, 진짜 뭐 핵심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그때 막 이렇게 저가 활동했던 조직에서는 그 무장봉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조직이었거든요. 이름도 거창하게 뭐 혁명적 노동자 계급 투쟁 동맹만 이런 조직명이었는데 이게 제가 재판받을 때 그 저 법정에서 무장봉기로 임시혁명 정부 수립하자고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전부라고 그때 당시엔 생각했어요. 모두가 무장봉기를 해가지고 다 혁명의 세력이 돼야 된다. 그때 저는 이 사회에는 혁명과 반혁명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고, 우리는 반혁명 세력을 짓부수기 위해서 혁명으로 이렇게 뭉쳐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게 필요한 세력이기는 한데 모두가 다 총칼을 들고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중에는 또 그렇게 나서지 않고 교육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어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양한 삶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되게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혁명하자고 저는 얘기하지 않고 교육을 애들을 잘 키워가지고 우리들의 미래를 보다 희망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위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다. 뭐 이런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됐어요. 네, 또 아까 그렇습니다. 저기 얘기하면서, 은영 씨 얘기하면서 어린이가 나약하고 뭐 이런 존재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어린이를 등장시킨 거는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 의미로 작가는 어린이들을 등장시키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양면성이, 네, 네, 두 음,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바람을 양면성이 다 기다리고 있죠. 있는 네, 유컨수 씨도 한마디. 음, 그, 이제 동학, 혁명을 좀 뭐, 이렇게, 아까 이제 혁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동학은 결코 체제를 전복하고, 왕을 없애고, 그런, 모토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체제를 전복해서 뭐, 왕조를 없앤다,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국 어, 만민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거기 탐관 오리들과 또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그런 거였고요. 제가 어제 그 바이마르에서 어떤 일이 책을 보면서 우리 같이 토론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원평 동학군이 막판에 가서 원평 직강소를 만들었을 때 전주 부사랑 전봉준이 맺은 협약서가 있어요. 나는 그 대목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외세를 척결하자. 청나라 군대 다 몰아내고 일본 군대 몰아내자. 그게 그 동학의 전주 부사랑 전목리를 맺은 협약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제를 뭐 반동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 뭐 군과 그러니까 민간이 그리고 그런 체제를 또 공고히 하려 했으나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또 그게 짓밟힌 그런 사례다. 이제 어제 그런 보고 이제 제가 또 그 안상 선생님한테 물어본 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 직강소의 뭐 저기 기능이 뭐였냐 그랬더니 실제로 각 그 고을마다 그 동학군의 협력을 받아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 저기 관리들을 견제하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김제 원평 직강소에 대해서 뭐 안산 선생님이 거기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강소를 좀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안 선생님이 그걸 잘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이해를 했고요. 오늘 이제 선생님 아까 얘기하신 동약 척식의사 그거 실제로는 제가 그렇게 크게 공부도 안 했고 그냥 단지 용어만 알았는데 아 그런 역할이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인 지금 지주 우리 전주로 따지면 동산촌이 그거잖아요. 동산촌이 일본인 지주 한 놈이 다 거느렸던 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촌의 그 많은 논밭이 결국에는 그런 걸 통해서 일본 놈들한테 넘어갔고 거기에 우리 모두 소장농이 됐고 뭐 오늘 굉장히 좀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고요. 또 이제 좀 더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사대부와 왕과 사대부의 견제 세력에 의해서 우리 조선 시대가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왕도 사대부에 의해서 새로 설정이 되는, 결국에는 사대부들을 민중들이 결국에는 엎을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본 이런 뭐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제 슬픈 역사의 한 대목이었지만 일본한테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되었었다면 우리 사회가 진짜 양반의 그런 또 사대부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진짜 민중에게 있었을까? 또 그런 약간의 의문도 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진짜로 제가
그 저희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 아버님이 가끔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진짜로 어렵게 살았다. 진짜 다 뺏겼다. 농사 지어서 그 지주들한테 너무 많이 뺏기고 우리 먹을 게 너무 없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뭐 지주의 횡포 또는 사대부의 그런 횡포 그거를 진짜 민중의 힘으로 완벽하게 없앴었을까 그런 약간의 의문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근현대사에 좀 많은 또 오늘 배운 부분처럼 또 일본의 그런 척식회사를 통해서 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냥 그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그냥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그 동학 그 농민 운동의 이제 혁명을 명명한 사람은 이제 다름 아닌 이제 박정희 정부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육헌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민중의 어떤 힘으로 어떤 이 잘못된 그 조선 사회를 어떤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을까? 뭐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은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양반 사대부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이제 그 허울뿐인가라는 것이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뭐 7년 동안의 그 난립도 그 이후에 병자호란 그큰 이제 전국이 다 이제 그 외적의 진입으로 그 고통을 겪고 있던 그 시기에 이제 보여준 모습들 속에서 이미 이제 마음으로도 올라오는 이제 그 신뢰와 존경은 이미 이제 다 그냥 사라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로컬 정말 경제로서 지역 경제로 자급자족하는 이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뭐 외국의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거나 이제 그러지는 못했어도 그 안에서 이제 상인 자본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발달을 해서 이미 이제 저번 두 번째 그때 저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흔히 뭐그 서양 용어로 말하자면 이제 부르주아 세력이 생겨나고 이럴 때랑 어떤 지금 이제 어떤 그게 이제 막 그 러시아 혁명처럼 어떤 이제 농민 노동자의 봉기 이런 것은 없었겠지만 이제 근대적인 그 공업이 없었던 이제 그 소선 사회, 그 농업 사회니까 그런 것은 없었겠지만 이제 충분히 그 자생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양면성에 대해서도 약한 존재이지만 또 사실은 또 좀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아이들은. 이를테면 경제적인 어떤 생산의 책임이 없고 이를테면 늘 어떤 그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심심하면 놀아야 되고 어떤 그 자기 그 행복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시기에 이제 그 어린이들 그 양면성이 이제 또 이제 미래의 어떤 어린이들의 이제 그 장래가 이를테면 미래의 역사니까 항상 이제 아련한데 그런 너희들의 미래가 이제 우리의 이제 역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속에서 어린아이라는 그 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작가가 썰을 이제 푸는 것은 정말 그 적절한 그 썰이다.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혁명이라는 부분, 그건 뭐 이건 좀 다른 이야기, 이은영 씨 이야기에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때 저도 이제 이은영 씨와 같은 생각을 잠깐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전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평화주의자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세계사 쪽에서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들, 뭐 프랑스니 러시아니 하여간 이런 것들, 뭐 쿠바, 뭐 남도 그렇고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과연 혁명일까? 혹시 전쟁은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 우리가 혁명이라는 나름대로 어떤 그 조금은 좀 어떤 신성하고 좀 고결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어떤 단어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정말 추앙하는 단어였었는데 그게 전쟁이라는 단어는 그에 반해서 굉장히 그 야만적이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단어인데 그 혁명이 과연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었을까? 역사에 지금 미래 혁명이라 과거 있었던 그 모든 혁명들이 야만스럽고 우리 혐오의 대상에는 전쟁이라는 단어와 부합되는 또 측면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이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정말 칼 같아요. 9시 30분 딱 정확하게 시간도 잘 지키고 엔딩 요정, 음, 엔딩 좋아. 요정, 왜 엔딩 요정이 있어요? 아, 엔딩 네. 요정. 아, 빨리 나오세요, 엔딩 요정. 보여주세요. 엔딩 요정 있어요. 아, 아이,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봐요. 다음 주에 봐요. 아, 이번, 네. 이번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니에요? 이번 뵙죠. 주? 아, 이번 이번 주에 주 토요일 날 봬요. 봬요. 이번 네, 네, 주. 토요일 날 아, 봬요. 네. 네. 이번 토요일 뵙시다. 네.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